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책방의 유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영상 업로드가 계속 늦어지고 밀려났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올 때는 뭔가 그래도 정말 괜찮은 책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월을 맞아서 이렇게 들고 온 책은 표지도 예쁜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인터뷰집이에요. 그래서 한 패션 매거진의 피처 에디터로 일하고 계신 유선혜라는 그 에디터님이 자기가 그동안 인터뷰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수정하고 다듬고 묶어서 하나의 인터뷰집으로 낸 책입니다. 유선혜 에디터님은 피처 에디터로 12년 동안 일하고 지금은 마리끌레르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 책은 처음 출간된 것이 21년 1월 18일, 그러니까 올해 출간된 책입니다.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름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산 거는 한 2달? 3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초반에 조금 읽다가 진짜 조금? 약간 프롤로그 정도를 읽다가 이 책 너무 좋을 것 같아. 각 잡고 읽어봐야지? 하고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영상을 공부했기 동안 정신없이 살았고 그동안 이 책 찔끔 저 책 찔끔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실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처음 이 책을 좀 잡았어요. 근데 너무 읽다 만대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진짜 숨도 안 쉬고 읽어가지고 한 번에 쭉 다 읽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 책에 지금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여기 10명의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90년대생, 그러니까 20, 3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 한 획을 긋고 계신 그런 대단한 20, 30대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인터뷰집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90년생이거든요. 제가 93년생인데 이 책에 딱 92년, 93년생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90년대생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뭐 직장을 다니든 예술을 하든 운동선수든 모델이든 어떤 분야에서건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그 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사회에 발을 디딘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9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 초반에 자아가 형성된 여성으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인터뷰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꼭 90년대생 여성들에게만 추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데에서는 의미 있으나 정말 다양한 어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분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좀 지치고 우울하고 만사 모든 게 하기 싫고 그럴 때 저 요새 진짜 회사 가기 싫거든요. 너무 회사 가기 싫고 너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딱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부터 만 3년 이상, 거의 이제 3년 반이죠? 근무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고 다른 쳇바퀴 같고 다 거기서 거기고 막 그냥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그 공기도 싫고 사무실도 싫어. 그냥 그 들어가는 입구만 봐도 막 경기할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이 좀 우울해지고 나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 책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번아웃,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책 소개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뭔가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더 크게는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막 그게 막 갑자기 막 눈이 트여서 보이고 막 난 이렇게 살아야겠어 막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장막이 조금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자신 있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좀 뭘 해도 재밌고 나는 진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20대 후반을 지나오면서 너무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의 근본 없는 우울감? 저는 근본 자신감이 아니라 근본 없는 우울과 근본 없는 자괴감, 그런 것들의 고리를 이렇게 좀 탁 끊어주는 그런 약간 상쾌하고 후련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 무슨 특별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 삶을 막 좌충우돌하면서 고민하고 막 이제 막 경험을 해나가고 있는 나이잖아요. 솔직히 20대 중반,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 근데 그들의 고민이 뭔가 내가 예전에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깨우치는 열쇠같이 이걸 보고 있다 보면 점점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닌데 나도 이런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의 어떤 지쳐있던 부분이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뭔가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시 할 수 있다가 무슨 막 나이키 광고처럼 막 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나이키나 삼성 광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담백하게, 정말 담백하게 살아있으니까 살 수 있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진짜 그런 기분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명의 인물들은 예지, 김초엽, 황소윤, 제재, 정다운, 이주영, 김원경, 박서희, 이길보라, 이슬아인데요. 저는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점이 이 사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발견하는, 근데 그 발견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어. 이 사람이 하는 음악을 알게 됐어.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지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많이 들어본 뮤지션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실린 사진이 있고요. 93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한국인인데 뉴욕에서 태어났고 미국, 일본, 한국을 오가면서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진짜 독특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인디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음악이라기보다는 정말 세계 주요 뮤지션들의 인정을 받고 주요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고 월드 투어까지 하고 정말 독보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뮤지션으로 이미 인정받고 자리 잡은 사람이고요. 김초엽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SF 소설집을 낸 작가죠. 지금은 뭐 너무 유명한 작가가 됐고, 이분도 제가 알기로 93년생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청각장애인이신데 또 다른 신체 장애가 있는 김원영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에 이렇게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도 썼거든요. 제가 한 절반쯤 읽고 있는데 이 책도
약간 대중서와 학술서 가운데 근데 그 중에서도 대중서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 책도 다 읽고 나면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소윤은 새소년이라는 밴드 이름으로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유명한 뮤지션이죠. 제재, 문명특급의 제재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 알겠죠. 거의 막 지금 유재석님, 유튜브 유느님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유명한 여성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정다운 감독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알게 되는 재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분 역시도 93년생. 93년생들이 많아, 이 책에.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제가 이걸 보고 이분이 작업한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다운 감독의 유튜브 계정 DQM이라는 계정이 있대요. 여기 가서 이제 이분이 작업하신 걸 몇 편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런 계정을 알게 되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알게 되고 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될 만큼 좋았어요. 그냥 별거 아닌 영상도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주영 배우님. 저 이주영 배우님도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얼굴을 보면 많이 아실 텐데 네, 아시겠죠? 92년생이시네요. 영화 춘몽, 꿈의 제인, 누에치던 방, 매기, 야구소녀, 드라마 역돌정 김복주, 이태원 클라스, 타임즈 등에 출연을 했다. 아마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려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못했고 영화 꿈의 제인을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분위기가 너무 특별하고 그냥 왠지 너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 뒤에 춘몽이나 매기도 이 영화 꼭 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놨던 영화들이었거든요. 아직 못 봤네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영화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원경님은 사이클 선수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몸을 잘 못 쓰는 사람으로서 몸을 잘 쓰는 사람, 특히 운동선수나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모델 같은 분들 보면 진짜 약간 경외감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을 보면서 강한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패션 모델 박서희님. 이렇게 화장 전혀 안 하고 꾸밈 없는 모습의 사진도 과감하게 찍는 패션 모델이신데 이걸 보면서 이분의 작품 사진들도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 패션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탈코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이 모델 박서희님과 그 패션지, 여성 패션지 피처 에디터 유선혜님과의 인터뷰가 이루는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패션계에 종사하는 두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이나 환경이나 동물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길보라 영화 감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감독님도 여기서 처음 접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꼭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인 부모의 자녀를 코다라고 Children of Their Fathers 해서 코다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코다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코다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흥미로웠고 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조명한 기억의 전쟁 이것도 묘사되어 있는 게 너무 이런 식으로 전쟁을 묘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 엄마, 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 임신 중단 경험을 주제로 한 장편 영화 우리의 몸, Our Bodies 이거를 이때 기획 중이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분의 글을 최근에 구독 신청도 완료한 상태인데 92년생 작가 이스라 님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일간 이스라라는 포맷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어떤 등단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굳건한 문학계에서 나는 작가다. 그래서 내 플랫폼을 통해서 구독 신청을 하세요 하고 스스로 플랫폼을 열어버리고 그 후에는 스스로 출판사도 창업을 해버린 내가 스스로 나를 작가라고 명명함으로써 작가가 된, 그리고 물론 그것을 남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글을 쓰시겠죠. 그런 유명한 작가님인데 최근에 이제 5월 달 구독자 모집을 했었어요. 일간 이스라엘. 그래서 저는 10,000원을 내고 당당하게 구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5월 3일부터니까 곧 그 구독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해지네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10분이 하나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읽고 왜 마음이 좀 치유되는 것 같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엿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스라 작가님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만난 이스라 작가는 누구도 쉽게 다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저 잘 다쳐요. 당연히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죠. 언젠가 제자들에게 너를 진짜로 상처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너를 상처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건데 저 역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상처로 만들지 않을 힘이 나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회복의 힘이 내게 있으니까 일단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아무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상처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매일이 이렇게 힘겹고 매일 마음이 아프지? 왜 매일 모욕을 느끼고 매일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근데 여기 이걸 읽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상처 주고 상처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가 너를 상처내지 않으면 괜찮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상처로 만들지 않을 힘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 저는 위로가 됐어요. 진짜 정말 저한테 지금 딱 필요한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이 한 분 한 분 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도 또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단단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무엇보다도 대단한 건 자신의 주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되게 강렬하게 받았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물론 나아갔다 퇴보하고 나아갔다 퇴보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고 누군가에겐 그 걸음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약간 빛나게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존재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건 아무리 말을 누가 해줘도 나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빛나는 재능이나 엄청난 성실함이나 인내심을 가져서 뭐 이 자리에 갔다, 나랑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정말 누구나의 이야기, 90년대생 여성 누구나, 그리고 또 확장해서 그냥 이 세상의 누구나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연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90년대생 여성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라고 읽힐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인류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크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읽다 보면 이 10명의 여자들과 정말 강력하게 단단하게 이어져 있고 연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연대의 느낌이 나를 좀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특히나 당신이 90년대생 여성이라면 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5월을 추천하는 책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다소 강조를 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좀 더 자주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는 유자 책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도